여러분 안녕하세요. 놀라운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오늘은 성과 코칭 25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우리의 노성비가 떨어지는 4가지 이유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기서 노성비란 노력 대비 성과의 비율을 뜻하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지만 성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비밀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그 루빅스 큐브라는 장난감 가지고 놀아본 적 있으세요? 그 정육면체로 되어 있어서요. 그 퍼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그 정육면체 각 면을 같은 색깔으로 맞추면 퍼즐을 완성하게 되는 그런 장난감이었습니다. 이 퍼즐이 한 면에 9개의 블럭으로 되어 있는 큐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이 퍼즐로 돌려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합의 수가 무려 4,000경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합을 하나하나 맞춰서 이 퍼즐을 풀어내려면 굉장히 많은 그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작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 큐브를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는지 대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대회에 출전한 선수가 3.13초 만에 그 큐브를 완성해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성과를 내는 방법도 이것과 유사합니다. 그 방법을 모를 때는 굉장히 어렵고 때로는 성과가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성과를 내는 기본적인 원리와 방법을 알게 되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그리고 빠르게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충분한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그 성과 창출에 영향을 주는 그 스킬들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여러분이 발휘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스킬이라는 것은 지식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직접 연습을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여러분이 그 스킬을 발휘해 보면서 수준을 높여 가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축구를 정말로 잘하고 싶어서 축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관련된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관련 지식을 막 습득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이 축구를 잘할 수 있게 되나요? 그렇지 않겠죠? 축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라운드에 나가서 직접 공을 차보고 슛도 해보고 패스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팀워크도 맞춰봐야지만 여러분의 실력이 나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한 훈련을 해야지만 성과가 개선될 수가 있는데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연습을 게을리한다면 당연히 성과가 잘 나올 수가 없겠죠. 자, 세 번째 이유는 성과를 내기에 적합한 마인드셋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멘탈 모델 혹은 마인드셋,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성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다면 성과를 만들어내긴 굉장히 유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정형 마인드셋은 뭐냐면요. 우리가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을 하는데 그것들 중에서 바꿀 수 없는 것들, 타고난 환경이나 재능 같은 것들이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과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지 성과를 낼 수 있는 크기는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정형 마인드셋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노력이나 의지와 같은 것들, 학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의 가치를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것이 바로 이 고정형 마인드셋의 특징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높은 수준의 성과가 나올 수가 없겠죠. 물론 타고난 재능과 환경이 성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것들만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노력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학습이나 노력 같은 것들을 게을리한다면 당연히 내가 낼 수 있는 최상의 성과가 아니라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의 성과를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인드셋을 바꾸는 것도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바로 여러분이 처한 환경,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적인 조건이 성과를 가로막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조직에 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목표가 제시되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만약에 실패할 경우 굉장히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환경 속에서 성과를 내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것과는 반대로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목표가 주어지고 실패를 어느 정도 용인해 주기도 하고 여러분이 자신 있게 여러분의 의견을 말하고 성과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그런 조직 문화 속에서 일을 한다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성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환경은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만들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조직에서는 저마다 주어진 권한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속한 환경,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 여러분에게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나아가서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과감하게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도 성과 창출을 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노성비가 떨어지는 4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성과를 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충분한 연습 혹은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적합한 마인드셋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 4가지 이유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요인을 찾았다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과 코칭 25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한번 다시 여러분의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